자,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부터 이제 1강이 시작이 됐었고, 저번 주에 강의한 거는 녹화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민중이 아빠의 계보사업 이야기 유튜브에 딱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패밀리 서치를 찾고,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이 가계도를 펼쳐가지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물론 입력을 해야 되지만, 만약 누군가 내 가족 중에 돌아가신 누군가를 입력해 놓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요 아이디, 네, 요거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내 계정에 요 빈칸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네, 그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한 가지 추가 팁은 저번에 우리 강의하면서 지금은 제가 요 크롬이라는 창을 지금 띄워놓은 거,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이라는 창을 지금 띄워놓은 상태인데, 한 군데에서는 두 개의 계정을 동시에 오픈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크롬도 하나 띄우고, 웨일도 하나 띄우고, 그리고 뭐 다른 크롬이 이제 웨일이 없는 분들은 크롬 하나 띄우고 또 이제 뭐 폭스파이나 뭐 다른 것들을 띄운 상태면 두 개의 계정이 동시에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복사하고 싶은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이어 나가시면 된다. 네. 그거 저번에 발견했습니다. 네. 대단한 발견입니다, 사실 그거. 힌트를 주신 우리 김경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대를 연결하고 이렇게 다 이게 붙여넣기 해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입력한 분들에 대한 이제 이 개인란에 들어가서 이 정리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정리하는 부분들이. 입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김진짜 옥자 요 분이 제 증조 할아버지신데 살아생전에 문어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술을 되게 막걸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개인란을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살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가계도에서 김진옥이라는 이 이름만 탁 눌리니까 요 기본적인 입력된 사항들이 뜨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분의 아이디, 네. 요거 누르시면 언제든지 복사할 수 있죠. 그죠? 네. 아이디는 어디 가나 다 존재합니다.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했던 부분, 뭐, 출생이 언제다, 사망이 언제다. 그리고 이분의 출처가 하나 있다. 표시되어 있네. 그죠? 추억이 하나 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력은 없다. 네. 협력은 간단하게, 이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협력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또 좀 해드릴게요. 자, 요 밑에 보시면 회색으로 PCI, SP, SS로 되어 있죠. 그죠? 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의식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침례, 그 다음에 확인 의식, 그 다음에 예비 의식, 엔다우먼트, 요 글자 보면 다 나오죠. 그죠? 네, 엔다우먼트, 뭐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받아졌다. 예, 엔다우먼트가 유타 프로보 승진에서 2004년 9월 9일에 완료가 됐다. 예,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요 마우스만 딱 갖다 대도. 네. 딱 갖다 대면 부모 임봉이 유타 프로보에서 됐다. 네. SS. 네, 부부 임봉도 예, 팀파노고스 승진에서. 네. 저희 김진옥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어, 제가 예전에 그 종이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렸을 때, 그때는 제가 직접 성전에 가서 의식을 못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외여행을 하셨다. 유타에서 의식을 받으셨다. 네, 그거는 저는 해외여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요 가계도를 누르면 가계도가 펼쳐지겠죠. 그죠? 이분에 대한, 이분 위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 요 개인을 누르시면, 자,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 김진옥이라는 분에 대한 개인란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계도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사항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한자 이름, 그리고 제가 뒤로 돌아와서 뭘 입력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계도에서는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자, 제가 빈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름을 한글 이름 입력할 수 있고 한자 이름 입력할 수 있고, 그죠? 자, 로마자는 자동으로 한글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사망 상태 누를 수 있고, 출생 날짜, 장소, 사망 날짜, 장소,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분에 대한 아버지 추가, 어머니 추가, 남편 아내 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한 뭐 본이라든지, 그죠? 네, 뭐 무슨 김씨다, 뭐 이런 거 입력 안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입력이 안 되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부분이 개인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김진옥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니까, 자, 요렇게 이분에 대한 개인 창이 펼쳐졌습니다. 네. 개인 창이 보시면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네, 뭐가 많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한 4단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단계인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요 한 단계, 네, 인생 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타 정보,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 친절하게 우리가 보고 뭔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김진옥에 대해서 우리가 펼쳤잖아요. 그죠? 자, 이분은 사진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사진은 요 동그란 이제 빈칸에 예를 들어서 비어 있다. 그럼 이거 누르시면 돼요. 네. 누르면 인물 사진 편집이라든지 교체, 삭제가 뜨죠. 그죠? 지금은 사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사진이 없을 때는 인물 사진 추가 이렇게 뜹니다. 그걸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와서 이렇게, 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생, 뭐, 여기 보시면 상세사항. 자, 요 밑에 제가 요 설명드리는 요 모든 부분들이 상세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상세사항에 연두색 요 줄이 살짝 그게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연대표. 연대표는 이분이 태어나서 살았을 때, 뭐, 결혼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이런 어떤 연대들을 쭉 이렇게 그냥 나타내 보이는 표입니다. 이분이 출생을 언제 했고, 자녀가 언제 태어났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고, 그죠? 결혼을 언제 했고.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망을 언제까지 했는지. 연대표는 그렇게 사실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출처는 뭐냐? 출처는 이분이 어떠한 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을 했다. 네. 우리가 아무런 증거 없이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살아계셔서 입력을 했지만, 돌아가셔서 또 입력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어떠한 출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광산김씨, 저희는 광산김씨입니다. 광산김씨 양강공파 통덕 락공이라는 그 족보책에 이분에 대한 출처가 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는 것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협력은, 이분에 대한 뭐 살아생전에 어떻게 사셨는데, 내가 정보를 도저히 못 찾겠다. 우리 앞서서 이제 이재원 자매님께서, 저희 어머님이신데, 이북에서 오셨고, 이분 이름 외에는 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혹시 이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메모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협력해서 어떤 이분에 대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협력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추억. 추억은 자, 뭐냐면 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이나 아니면 이 패밀리 서치에서 또 저한테 제공해주는 이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저장하는 곳이죠. 그죠? 저는 쉽게 클라우드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저장한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는 곳이죠. 그죠? 제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올렸는데, 느낌표가 떠 있네요. 느낌표. 이 느낌표가 왜 떠 있죠? 네. 자, 보니까, 느낌표에 대한 뭐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개인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추억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진을 뭔가 하나 더 올리고 싶으면 이 사진 업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네. 아니면 내 갤러리에서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갤러리를 누르시면 돼요. 자, 갤러리를 누르니까 제가 그동안 업로드했던 사진들 요것들이 다 전체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패밀리 서치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내 사진 저장소예요. 네, 사진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성도 녹음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저장 용량 때문에 아직 동영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네, 동영상은 올릴 수가 없는데 사진들은 제가 지금 5,800장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우리 컴퓨터 보면은 다들 사진 같은 거 다 옮겨 놓으셨잖아요. 휴대폰에서. 근데 이것도 막 몇 년치가 쌓이면 용량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 패밀리 서치에 있는 여러분들의 갤러리에 다 옮겨 놓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거 싹 지우면 컴퓨터도 가벼워지고 내 패밀리 서치에 이렇게 내 추억도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 들어와서 봤을 때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뭐 내 사진 아빠가 이렇게 다 올려놨네.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우리 성당 갔을 때 내 어렸을 때 이런 사진이구나. 네. 이 사람 배우입니다. 배우. 네. 그래서 한번 사진 찍은 거 올려놔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갤러리는 제가 잠시 끌게요.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의시. 자, 이 김진옥이라는 분에 대한 상세상 연대표 출처 쭉 끝에 보니까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네. 창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곁들이는 거예요. 자, 의식을 누르면 이분에 대한 의식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진행은 됐는지 인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가 조금 느려서 지금 조금 늦게 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죠? 자, 이 의식을 누르면 만약에 내가 이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다. 자, 어떤 정보? 네 가지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사망 확인, 네. 그 다음에 사망 확인이라는 건 이제 사망했다는 그 클릭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생년월일, 생년월일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대략의 태어난 연도만 적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태어난 국가, 이 네 가지만 입력하시면 이분에 대한 성전 의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연두색, 지금은 회색이라서 지금 의식을 다 받으셔서 회색이지만 연두색이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리네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컴퓨터 하다가 좀 버벅거리면 자판에 있는 F5번 누르면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 이게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배분 서치를. 죄송합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네요. 컴퓨터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새로 사야 되는데 컴퓨터 한 7년 정도 돼가지고 자, 첫 창에 보시면 자, 부연 설명 알려드릴게요. 첫 창에 보시면 최근 사람들 있죠. 최근 사람들. 보시면 여기에 내가 최근에 본 사람들 순서로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김진옥 보고 있었죠. 네, 이분에 대한 개인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분에 대한 의식. 네, 의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의식을 눌러보니, 네, 자, 회색은 다 완료가 됐을 때 이렇게 회색이 뜹니다. 침례, 완료됨, 어디서? 한국 서울 성전에서. 네, 확인 의식 다 됐죠,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다음에 분홍색으로 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요청할 수 있는 상태면 이런 글자가 뜹니다. 그러면 밑에 요청이라고 파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누르면 어떤 의식을 요청할 건지도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상세 사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인생개요는 말 그대로 이분이 살아오신 어떤 스토리를 그냥 적을 수 있는 칸입니다. 그러면 추가를 눌러서 할아버지는 뭐 6.25 때 뭐 참전을 하셨고 뭐 이런 거 쭉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인생 개요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봤을 때 아, 김진옥이라는 분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자, 밑에 핵심 정보 이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제가 입력한 거 나왔죠. 그죠? 남성 나와 있고 출생 나와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 요 위치 액세스 그죠?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없으면은 느낌표 뜹니다. 의식 요청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 위치 액세스가 있는 한국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된다. 네. 사망 날짜는 모르시면은 안 적으셔도 돼요. 네. 꼭 입력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알면은 입력을 해야 되지만 사망 날짜를 모르면 대략의 연도도 추정해서 입력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출생은 꼭 대략의 연도라도 입력을 해야 되지만 사망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거 보시면 대체 이름이라고 되죠. 대체 이름. 대체 이름은 우리가 족보상에 있는 이름이 있고 내가 실제로 살아오면서 썼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명일 때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도 내 이름이 별명같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은 태명 흔하게 짓잖아요. 아이고 우리 축복이 태양이 사랑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체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사용자 정의사실은 묘는 고성읍 덕선리 산 24번지에 있다라고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본관도 보시면 광산경시 수사공파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왼쪽은 이 김준옥에 대한 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네. 자, 오른쪽은 자, 이분에 대한 부모님, 엄마, 예, 자기, 그 다음에 형제들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칸입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거 먼저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요 탐구동이 되어 있죠. 뭔가 나이가 뭐 안 맞다. 뭐 부모님이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섰을 때 낳았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뭐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칸입니다. 네. 느낌표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느낌표가 뜨면 뭐가 잘못 입력됐거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요 칸입니다. 요 칸은. 자, 기록 검색은 요 사이트들이 뭐 패밀리 서치도 있고 뭐 엔스트리 뭐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역사기가 계보사를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눌러보시고 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어떤 건지도 한번 둘러보실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거의 이거는 네, 써본 일이 없습니다. 네. 자, 최근 변경사항 이거 좀 되게 중요한데 패밀리 서치 하시면서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요 입력된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 네. 요 서기가 기록해 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모두 보기를 누르면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김진옥이라는 분에 대해서 첫 이름 입력한 것부터 변경한 거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합치기를 누가 했다. 네. 자, 맨 밑에 내려가 볼게요. 이분에 대한 그냥 하나의 그냥 정보에 대한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관계가 추가됐다. 언제? 2012년 4월 26일 날. 네. 밑에 보시면 누가? 패밀리 서치가. 자, 패밀리 서치라는 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 종이로 이렇게 입력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종이로 적어서 보냈잖아요. 가정 역사부에. 그게 컴퓨터 전산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각 지역의 분들한테 이제 부름을 줘서 입력을 막 하겠단 말이에요. 그 입력자가 패밀리 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 서치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건 교회에서 입력한 거구나. 옛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보시면은 뭐 핵심 정보가 추가됐다. 뭐가? 성별이 남성이다. 네, 이것도 패밀리 서치가 입력한 거네. 그죠? 이름이 입력됐다. 쭉 다 나와 있어요. 뭐 관계가 삭제됐다. 누구랑? 부모님이랑 김영근 뭐 이런 것들이 삭제됐다. 누가? 지희정이가. 네, 제 자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합치기가 됐다. 예, 누가 남아있는 개인 김진욱이 이 김진현과 뭐 합치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내 페널스 들어갔는데, 어? 내가 입력된 거하고 달라요. 이거 뭐야? 내가 입력한 거 아닌데? 그럼 누군가가 합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합치기를 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합치기를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떠요. 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기를 잘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사진이 들어간 것도 다 나와 있죠. 그죠? 김진옥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입력됐는지 삭제됐는지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요 김진옥으로 돌아가기 돼 있네. 그죠? 요거 누르시면 아까 다시 개인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패밀리서치 요 개인적인 입력을 하실 때는 의외로 이 최근 변경 사항이 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중복 가능성. 네. 중복 가능성이라는 거 이제 패밀리서치에서 이 김진옥이라는 내가 입력한 분하고 비슷한 분이 있으면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면은 숫자 1이 되고 두 명이면은 2가 되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보가 유사한 사람 찾기 이거 눌러보시면 뭐 이름 입력해 보시면 정보가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요. 자, 개인별 번호 아이디로 합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합치기. 요거 누르시면 자,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랑 와이프가 있는데 저도 계정을 가지고 있고 아내도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증조 할아버지는 저희 아내 쪽에도 입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많이 모르고 저도 김진욱 입력했고 저희 아내도 따로 김진욱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을 합쳐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랬을 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요 아이디
요것만 복사를 딱 해서 개인별 번호 합치기를 딱 들어가서 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속을 누르면 아주 쉽게 합치기가 됩니다. 지금은 같은 사람의 아이디를 넣은 거기 때문에 계속을 누르게 되면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합치기 경고가 뜨죠. 그들은 같은 개인입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개인별 아이디 합치기를 아시면 그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남용 신고 이거는 뭐 저는 써본 적 없고요. 개인 삭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의식이 진행된 분들은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인쇄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거의 안 쓰는 거라서 일단 간략한 설명들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느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입력을 이제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계도에서는 제가 입력을 했는데 자 죄송해요. 어떤 이게 입력 안 된 분에 대한 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정보 추가를 누르시면 자 정보 추가 누르니까 뭐 나옵니까? 엄청 많은 글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요것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자 이분에 대한 대체 이름 네 대체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대체 이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대체 이름은 잠시만요. 자 이분에 대한 살았을 때의 별명 이름들이에요. 네. 한자 이름이 기본적으로 우리 패밀리 서치는 입력돼야 되지만 그분의 실제 이름이 있다면 사실은 최근의 분들은 실제 이름을 입력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체 이름을 누르시면 이분에 대한 다른 이름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네. 뭐 별명이었다. 네. 김별명. 네. 대체 이름이 김별명이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딱 누르시면 여기에 별칭이 김별명 하나 더 생길 거예요. 네. 자, 여기 생겼죠. 별칭, 김별명. 그죠? 네. 이런 거 삭제할 수도 있어요. 편집을 누르시면 삭제. 네.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이름 삭제. 네. 그러면 김별명이 없어졌어요. 그죠? 자, 대체 이름이 삭제된 것도 요 오른쪽에 보시면 금방 대체 이름이 삭제된 뜨죠. 그죠? 변경 사항이. 네. 자, 그리고 정보 추가를 보시면 금방 설명한 대체 이름, 또 소속, 뭐 이분의 소속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이었으면 유대교 뭐 성인식을 언제 했는지, 자 화장을 이분이 했다. 그러면 화장을 누르시고 화장한 날짜, 장소 입력하시고 또 추가로 뭐 이렇게 뭐 적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적으시면 돼요. 뭐 이 모임에는 누가 참석을 했다, 어떻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화장 여기에 화장 이래가지고 날짜, 장소 이렇게 뜹니다. 자, 이민, 뭐 다 아시겠죠, 그죠? 이민한 정보가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 군복무, 귀하, 귀족, 네, 이분이 무슨 뭐 왕족이었다, 뭐 그런 거 적으시면 되죠, 그죠? 네. 직업, 종교, 거주, 사산, 사용자 정의 사건.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에 없는 요 밑에 위에 없는 짜잘구리한 이런 사항들은 여기 사용자 정의 사건에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족보에 입력하다가 어떤 분이 6.25 때 전사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했냐면 6.25 때, 예, 그때 전사했음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예시를 보여드린다고 제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용자 정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족보가 좀 부정확한 이 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난 자녀들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연도가 막 이렇게 막 지피를 계속 이렇게 3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족보가 이제 개선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한자도 이렇게 막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적을 수 있어요. 아, 이 족보상에는 이 사람의 생일이 뭐 연도가 부모님보다 먼저 태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카스트 이름. 인도 계급 제도다, 그죠? 네. 본관. 자, 드디어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관. 무조건 입력하시죠. 무조건. 아시면 무조건 입력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족 역사 사업 하다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띄워줬는데 그분 보니까 이 본관조차도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자, 본관이 뭡니까? 어디 무슨 김씨다. 무슨 파다. 몇 세손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관 설명 눌러보시면 얘는 제일 많이 쓰는 6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6개가 뜹니다. 자, 제 아래쪽에 제가 지금 족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제 아래쪽이 충주지씨고 파가 충성군 파입니다. 그리고 파시죠. 그러니까 이 파를 만든 사람은 17세 지용기, 그러니까 17살이었던 지용기가 아니라 이 충주지씨를 만든 시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시조로부터 17세가 17대가 내려온 그 지용기라는 사람이 충성군파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그 족보에 파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파인지, 파 시조가 누군지. 그러면 간단하게 충주지씨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조상들에 대해서는 이 시조까지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입력해서 딱 저장해 놓으면 얘가 기억을 합니다. 딱 한 번만 이 작업하시면 돼요. 한 번만.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입력하신 분하고 다른 사람 입력한 분하고 딱 이렇게 합치기가 떠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분인지 아닌지 벌써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이름에서 판가름 나요. 이름. 네. 이름 많이 같다. 그러면 한자에서 판가름 나요. 한자. 한자도 똑같다. 그러면 본관에서 판가름이 나요. 내가 입력하는 분은 충주지씨인데 비슷하다라고 추천해준 분은 충주지씨가 아니라 경주지씨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엄청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입력을 안 해주시면 와, 이름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고 또 이 족보는 향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들이 막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3대가 같은 사람도 봤습니다.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아들 이름하고 또 비슷하다라고 추천해 준 사람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봤어요. 그 3대가. 근데 파가 달랐어요. 파가.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분이구나라고 알아서 제가 합치기를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게 이 본관입니다. 본관. 그래서 본관은 꼭 어느 짓인지 무슨 판지 이 시조가 누군지 시조의 몇 세대 누군지까지도 입력을 해주라는 걸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죠? 자녀 없음, 뭐 신체 서술 뭐 어느 부분이 좀 불편하셨다, 뭐 인종 무슨 황인종이었다, 백인이었다, 뭐 부족, 네, 그죠? 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밑에 사용자 정의 사실도 위에 사용자 정의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네, 요거 한번 둘러봤고요. 우리가 가계도에서도 입력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개인란에서도 자녀를 추가할 수 있고 네, 형제를 추가할 수 있고 부모님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 남편의 요 김진옥의 개인란에서 배우자 추가를 누르면 배우자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43분인데 요 설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오늘 상세사항 입력하는 부분을 알았으니까 요 출처, 네, 출처 입력하는 부분 우리가 출처를 입력하려면은 이분에 대한 어떤 요 보자 요 갤러리
네. 갤러리를 우리가 또 좀 다루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멘. 네.